한 시간만 더 집중해보자. 자, 이제 천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천이는 아까 말했듯이 한 지역의 식물의 종과 개체수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천이라고 했는데, 1차 천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메마른 땅에서 시작하는 천이. 그래서 첫 번째로 건성천이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그럼 얘는 시작 지점이 어디서부터냐? 굉장히 이제 생물이 살 수 없는 용암대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메마른 땅, 용암대지 같은 말. 그러면은 우리 용암대지에는 이제 풀 한 포기도 없겠지. 거기에 곤충 한 마리, 그다음에 세균 한 마리도 없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돌밖에 없는 용암대지야.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냐? 지류라고 하는 게 바람을 타고 들어와서 바위 위에 안착합니다. 그럼 지류라고 하는 건 이끼랑 그다음에 많은 이제 그 세균들을 의미하게 돼. 이끼랑 세균을 합쳐서 지류라고 합니다. 얘네가 바위 위에 얹게 되면은 그 이끼라고 하는 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바위에, 그럼 바위라고 하는 게 쉽게 부서지겠죠. 그럼 바위가 부서져 자갈이 돼. 자갈에 붙은 이끼가 또 자갈을 부숴. 그래서 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토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지일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토양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개척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토양을 만들어줬어, 흙이 만들어줬어. 이때부터 이제 식물이 살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잡초와 같은 초본류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 그러면 지류가 토양 만들었어. 토양 만들자마자 2m가 된 높이가 되는 나무를 만들 수 있어? 안 되죠. 이유는 토양에 영양분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잡초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잡초가 죽으면서 토양을 이제 더 비옥하게 만들어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높이가 높은 나무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우린 그러한 나무를 관목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목림이 또 이제 죽어 더 높은 나무가 만들 수 있지. 그럼 그때부터 양수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양수림은 양지를 좋아하는 이제 우림 같은 것들이야. 양지를 좋아하는 숲이야. 그럼 빛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막 높이 자랐어. 얘네들은 교목층, 악용층이랑 포함되기 때문에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2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 그럼 이 밑에는 다 어떨 것 같아? 햇빛이 들어와요? 다 그늘지지. 그럼 여기 양수림 새끼가 자랄 수 있어? 없어. 빛을 좋아하는 양수림 새끼는 못 자라. 그럼 양수림의 반대인 음수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음수림 새끼가 막 자라. 그럼 시간이 지나서 다 움직이니까 이제 음수림 새끼가 높이 자라겠지. 그쵸? 그래서 혼합되는 혼합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음수림이 이제 양수림 같이 같은 높이만큼 만약에 자랐다라고 치게 되면, 지금 어쨌든 그늘이 지기 때문에 양수림은 여기 죽어나가게 될 거야. 그쵸? 그러면서 다 싸그리 죽어나갑니다. 얘네가 훨씬 더 잘 살아. 잘 사니까 다 그늘져 버려. 양수림 다 씨가 마릅니다. 양수림 새끼는 계속 치고 올라와. 그래서 다 음수림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다음으로는 음수림이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식물 군집의 형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마지막 상태다라고 해서 극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소나무라고 하는 거는 양수림에 속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어느 숲에 갔을 때 거기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아, 맞아, 양수림 단계구나. 조금 더 진화할 수 있는 단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음수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도토리나무 같은 게 이제 음수림이에요. 도토리나무 같은 게 거기를 다 쫙 깔려 있어.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한번 다 베어버려요. 본 적 있죠? 아, 없어?
그럼 다 비워서 통나무만 가져가서 이제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바닥에다 버려. 토양의 양분이 될 수 있게. 정보에서 한번 다 쓸어. 그럼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초본 시작, 그다음에 과목 시작, 양수 혼합 또 문제를 다시 또 배우고.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줍니다. 정보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습성입니다. 습성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질문을 바꿔야겠다. 너무 예쁘게 맞네. 자, 습성 처리는 가장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이제 호수나 연못에서 버려진 호수나 관리 안 되는 연못이 이제 습성 처리 과정을 통해서 거기가 이제 메꿔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버려지는 호수나 연못 안에는 거기 안에는 이제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을까요? 없죠.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연못은 버려진 연못도 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연못도 포함인데 연못은 이제 여름에 보통 만들어지죠. 어떤 움푹 파인 곳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가득 찼어. 그럼 여기가 이제 물이 영양분이 풍부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좀 가난할 빈자 써서 빈영양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움푹 파였으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와서 이제 물을 먹게 되면서 여기에 가끔 이제 시체가 막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을 먹으면서 많은 유기물들이 막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다 이제 영양분이 쌓여요. 그래서 이걸 부영양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양분이 많으니까 이제 많은 동물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여기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연꽃 같은 것도 필 수 있지. 그쵸? 그 연꽃이 피니까 그럼 많은 곤충이 오고 많은 동물이 와서 또 이거 먹으려고 오다 보니까 흙을 끌고 와요. 흙을 끌고 오니까 흙으로 막 쌓여요. 막 쌓여요. 그래서 습지, 습원을 만들게 됩니다. 덮이는 거 아니야? 어? 그냥 덮이는 거 아니야? 덮이는 거지. 그럼 물이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물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젖는 거 아니야? 이거지. 동물들이. 동물들은 일단 물 안에 안 들어. 거기 보통 여기는 물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연못 같은 저수지 연못 같은 곳인데 물고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걔는 다 여기 영양분이 되는 거니까 식물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습원 촉촉한 땅이 되면서 여기 과거에 물이 있던 곳이니까 여기는 물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분도 많으니까 초본류가 자라기 너무 좋을 겁니다. 잡초가 막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뿔을 뻗으면서 흙을 붙잡으니까 단단해지고요. 또 초본류가 죽으니까 이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 관목림, 그 다음에 양수림, 그 다음에 호남림, 그 다음에 음수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음수림이 되고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식물이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근데 이거 지금 1차 천이죠. 2차 천이가 있겠지. 2차 천이는
얘는 조건이 자 얘는 지금 1차 처리는 용암 대지부터 시작을 했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지일이와 개척자였어. 근데 2차 처리는 이제 음수림까지 간 다음에 가끔 이제 산불이 일어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 죽게 되는데 그때 토양도 같이 없어져. 토양은 남아있죠. 그래서 2차 처리는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난 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 시작이 산불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된다면 다 재가 되면서 땅에 그 영양분이 돼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본류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본류가 개척자가 됩니다. 다음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수류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똑같아요. 이게 2차 처리입니다. 그래서 음수림으로 극상을 이룬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하는 거고 음수림이 일어난 다음에 산불이 나게 되면 2차 처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처리가 1차 처리보다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그쵸? 극상을 이룬 데까지.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으로 우리는 텃세, 순위제, 리더제, 가족생활, 사회생활 이 5가지를 봤는데 이번엔 개체군 간이야, 종끼리의 상호작용인데 첫 번째로 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서랑 텃세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텃세는 같은 종끼리, 분서는 다른 종끼리야. 그쵸?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게 되면 너희들 나무를 잘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까치가 존재하게 되면 제비가 날라오다가 여기 까치 자리네 반대편에 제비가 안 나요. 또 참새가 날라오면은 까치 자리네 제비 자리네 참새가 여기 와서 앉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들끼리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서식하게 됩니다. 같은 지역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분리해서 서식하는 걸 분서라고 하게 되고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대표적인 예시가 피라미와 은어가 있습니다. 은어는 가장자리에 살고 피라미는 가운데 살게 되면서 서로 분리해서 서식하게 돼요. 두 번째 공생. 공생 뭔지 알지? 그쵸?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 근데 공생은 2가지 공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 공생과 하나는 상리 공생이에요. 편리 공생은 한쪽만 이익 보는 경우, 한쪽만 이익 보는 경우고, 상리 공생은 2종 모두 이익 보는 경우입니다. 그럼 편리 공생은 한 종만 이익을 보면은 그 다른 종은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경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는 빨판상어 본 적 있죠? 거북이도 본 적 있죠? 그럼 거북이 밑 배에 빨판상어가 붙어요. 그러면은 얘가 거북이가 이동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물고기를 빨판상어가 먹을 수 있게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거북이가 먹다 남긴 찌꺼기를 빨판상어가 먹어줍니다. 그럼 빨판상어는 가만히 있어도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먹이가 들어가. 이득이지. 근데 거북이는 배에 그 빨판상어가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도 아무런 이익도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빨판상어와 거북이가 여기 편리공생에 해당이 돼요. 상리공생은 서로 돕고 도는 관계야. 뭐가 있어? 진드기와
진딧물과 그 개미. 그렇지. 진드기와 개미가 있죠. 걔네는 어떤 선행공생을 해? 그 진딧물은 그 당근 주고 개미는 지켜주고. 맞아. 그래서 주로 걔네가 잘 나오긴 하는데 걔네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흰동가리와 말미잘이 있어. 흰동가리는 이제 먹이를 말미잘한테 구해주고요. 말미잘은 지켜줍니다. 흰동가리가 다른 포식자에 잡아먹히는 걸. 그래서 이게 서로 돕고 도는 관계가 있고 또 되게 유명한 거 있지 않니? 악어새. 그치, 악어랑 악어새도 이제 포함된 학교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있어. 포함된, 근데 여기서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뭘까? 그 이직이 많이. 왜 이 얘기를 해? 뭔가 안. 악어가 가끔 배고프면 악어새 먹어버려요. 그럼 이익과 이익은 안 되죠. 이익과 손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빼버립니다. 자, 세 번째, 기생이 있어. 기생은 한 종은 이익이고 다른 종은 손해를 보는 경우야. 예시가 뭐가 있을까? 진딧물과 그 식물. 그렇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시지만 잘 나오는 예시로는 이제 사람과 기생충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생충한테 영양분을 제공해요, 그렇죠? 그럼 기생충 이득. 근데 기생충은 밥 먹으면 똥 싸는 걸로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손해 보고. 그래서 이런 게 기생이고요. 네 번째. 네 번째 뭐가 있을까? 경쟁 말고 지금 포식과 피식. 이거 아까 배웠던 거죠. 얘는 한 종은 이득이죠. 한 종은 이익을 보고 다른 종은 손해를 보는 형태. 그래서 포식은 먹는 거, 피식은 먹히는 거. 대표적인 예시가 스라소니와 문신 토끼가 있습니다. 문신 아니고요. 문신. 마지막 다섯 번째, 경쟁이 있어요. 서로 다른 종끼리 싸우는 거야. 얘는 둘 다 손해죠. 둘 다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경쟁은 사람과 사람. 뭐 맞긴 한데 잘 나오는 게 집신벌레랑 애기 집신벌레 서로 먹이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다음 사람은 147페이지에 490번 한 문제 풀어볼게요.
다 했겠죠? 같이 풀어볼게요. 자, 490번에 지금 A에서 C는 기생, 상리공생, 편리공생을 지금 순서시 표현한 거래요. 근데 지금 종 2에 보니까 이익도 손해도 없음이 나올 수 있는 건 우리 편리공생밖에 없으니까 B가 편리공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C는 두 종 모두 이익이니까 C가 상리공생이고 A가 기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기억은 손해가 와야겠죠. 그러면은 기억은 손해다 맞고 이은 B에서 종 1은 종 2의 포식자다. 편리공생이고 포식자 없죠 여기에. 틀렸고 이건 사자와 영역의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150페이지 이제 거의 다 했다. 근데 이번 주 화학이랑 물리도 마지막 수업이잖아 그치? 그럼 다 쉬운 거 나가? 어려운 거 나가? 상대성. 어려운 거 나가네? 자, 이번엔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는 이제 지구에서 생명을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 이제 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순환하지 않고 에너지는 흐르게 되는데, 자, 처음에 빛 에너지를 받아주는 생물은 누구야? 생산자. 그치, 생산자지.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개체군 집단이 빛 에너지를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다 받으면 좋겠지만 다 받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 얘가 10만 정도의 빛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치게 되면 우리 생산자로는 100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 99,900 정도는 다시 반사돼서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그냥 몇 프로니? 1900이니까 0.1% 정도? 그쵸? 실제로는 1% 정도는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뭐 만으로 했으면 정확히겠네. 어쨌든 100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자 생산자는 누가 먹어? 1차 소비자가 먹죠. 대충 생산자가 100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면은 그거 전부 다 1차 소비자가 먹지 못하지. 얘도 살아가면서 호흡을 할 거야. 그럼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에너지가 존재할 거고 그 정도가 한 60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로 가는 양은 10 정도가 될 거고 나머지 30은 이제 배설물이나 사체로 나가게 되겠지.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또 2차 소비자한테 먹힐 거고요. 그럼 1차 소비자가 이제 2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정도는 한 2 정도가 먹힌다라고 치게 되면 나머지 8 정도 중에 6 정도는 나가고 나머지 이거 색깔이 다르네. 2 정도는 다시 사체나 배설물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2차 소비자로 2 정도가 가게 되면은 이제 호흡으로 1 정도 사용하게 되고 사체나 배설물 쪽으로 1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분해자가 다 분해해서 공기 중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3, 2, 1이니까 33 정도가 갈 거고 얘가 다시 열 에너지를 통해서 33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로 들어온 100 정도의 에너지가 생산자가 60만큼 보내고 우주로 다시 6만큼 보내고 1만큼 보내고 33만큼 보냈어. 다 합치면 몇이야? 100이 되죠. 그래서 우주로 들어온 100점, 지구로 들어온 100 정도의 에너지는 다시 우주로 100 정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흐른다라고 하고 순환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숫자를 보고서는 우리는 효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이거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부르게
부르게 돼요.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 단계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분해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의 에너지 양분의 1차 소비자 에너지 양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100이고 1차 소비자 에너지 양은 10이야. 얘 10%지.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 에너지는 10이고 2차는 2야. 왜냐면 이만큼 받고 10만큼 받는 거니까. 그럼 10분의 2니까 얘는 20%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냥. 자, 얘는 에너지는 이제 흐르기만 하고 절대 순환할 수가 없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순환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환이 가능하고요. 이때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같이 흐르게 돼요. 그렇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못하고 흐르기만 하는데, 자, 대기 중에 CO2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 CO2를 가장 먼저 흡수하는 게 누구야? 빛도 있으면. 생산자가 이걸 흡수하죠. 그럼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먹힐 거고, 또 얘는 화석 연료로 묻힐 거고, 그럼 생산자는 다시 대기 중으로 호흡을 할 거고, 소비자도 다시 대기 중으로 호흡을 할 거고, 화석 연료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소하게 되면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는데 각각의 명칭이 얘는 광합성이고 얘는 호흡이고 얘는 화석 연료의 생성이고 얘는 화석 연료의 연소고, 이런 식으로 탄소는 순환하게 돼요. 이때 꼭 필요한 건 태양의 빛 에너지지. 그래야지만 탄소라고 하는 게 생산자에 박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생산자랑 소비자라고 하는 건 배설분해서 사체를 만들게 되면 이걸 분해자가 분해하게 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보내게 되지. 이것도 포함하시면 더 정확한 탄소 순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탄소 순환은 통합과학에서 너무 잘 나왔고요. 우리는 질소 순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제 거의 다 했다. 조금만 힘내. 질소 순환은 질소라고 하는 게 순환하는 건데 얘 또한 대기 중 N2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 대기 중에 N2라고 하는 질소 기체를 가장 먼저 받아주는 세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하게 되고, 이걸 누가 받아주냐? 일단 이걸 통해서 변하는 과정이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프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N2가 NO
NH4 플러스로 변환됩니다. 아니면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N2라고 하는 게 NH4 플러스로 전환돼. 식물은 대기 중에 있는 N2를 바로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되면은 이온 상태니까 식물이 흡수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흡수하는 식물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독성을 띠고 있고 냄새가 나죠. 암모늄 이온이니까 암모니아가 좀 변한 거니까. 그래서 더 변해야 돼. 좀 짧다. N3 마이너스 넣었을 겁니다. 2 마이너스 답이에요. 2 마이너스. 자, NH4 플러스가 NO2 마이너스로 질산화가 되는데 이거는 아질산균이라고 하는 세균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먹기 좋지만 식물이 더 먹기 좋은 형태는 NO3-라고 하는 형태가 식물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야. 그래서 비료에는 이게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얘는 질산균이야. 이 모든 작용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식물들이 여기에 생산자가 있어요. 얘도 이용하고 얘도 이용하고 얘도 이용하게 되면서 질소를 이용하게 되니까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또 죽으면 다시 이거 다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동물도 이제 죽거나 배설물을 싸게 되면 이제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을 내놓죠. 그 다음에 NO3-에서 다시 원래대로 질소, 기체로 가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이 과정은 탈, 질, 산, 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아이는 탈질소 세균이 이 과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얘야, 꾸리오박테리아야. 얘 거의 얘만 물어봐요. 꾸리오박테리아의 기능이 뭐냐? N2를 NH4 플러스로 전환시켜준다.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진짜로. 이거 밑줄만 칠게요. 필기 안 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15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생태계에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나오죠. 지금 개념 3. 자,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얘는 자,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순 생산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호흡으로 사용된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순 생산량이라고 말하고 생산량은 이때 이제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을 제외하고 생산자의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을 생산량이라고 부르게 돼. 이것만 구분해 줄게요. 자, 식물이 있으면 식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떡잎부터 시작해서 자라서 굉장히 이제 식물로 이렇게 자랐어.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은 이제 막 유기물을 막 만들 거야. 그쵸? 만들면서 이 과정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얘가 숨을 쉬니까 호흡을 하겠지. 그쵸? 그럼 호흡량 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커가는 과정은 이렇게 커가는 과정은 숨 생산량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게 얘가 이만큼 자라오면서 광합성 총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피식량이라고 하는 건 얘가 어떤 사슴에 의해서 요만큼 뜯겨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은 원래 이만큼의 이파리는 내가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지금 유기물인데 뜯겨 먹힌 거 이게 피식량. 고사량은 얘가 어쩌다가 바람에서 나뭇잎이 떨어졌어. 이거 낙엽량 떨어졌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나뭇잎은 얘가 광합성에서 만든 거야. 이걸 제외해. 고사량은 더 이상 이제 여기는 잎이 자랄 수가 없게 돼버렸어. 어떤 연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가 단련은 있지만 죽었어. 그치? 고사량, 피식량, 낙엽량, 고사량을 제외하고 이 생산자에 남아있는 것들이 생산량이야. 오케이? 알겠나요? 그래서 생산량은 다른 말로는 이 생산자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몸을 이루고 있는 거. 그렇고요. 자, 우리 157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식물 군집에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라고 나오죠. 그쵸? 이거 별표 3개만 하세요. 151페이지 밑에 2번 식물 군집에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 보면은 식물에서 총 생산량이 있고 여기서 호흡량을 제외한 게 순생산량이다 라고 나와 있지. 순생산량은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으로 나뉘게 되고요. 피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기 때문에 초식동물의 전체적인 에너지량은 식물의 피식량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피식량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무조건 다 포함된 겁니다. 피식량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50페이지 밑에 생태 피라미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너무 놀려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156페이지에 523, 524 이거 두 문제 풀어볼게요. 모르겠다. 진짜? 저 거의 끝났네. 거의 다 끝났어. 안 돼. 끝납니다. 다 했어?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벌써 다 했다고? 그럼 조금 문제 더 풀 수 있겠는데? 523에 자, 보니까 지금 A와 B는 각각 1차 소비자랑 생산자 중 하나래. 그럼 A가 뭘까? 1차. 생산자지. 빛을 받는 아이니까. 생산자. 그치. B가 1차 소비자지. 근데 B의 에너지 효율이 10%래. 그쵸? 그럼 이제 이거 구해봐야겠지? 거꾸로 가면 됩니다. 2차 소비자가 받은 에너지가 총 몇이야? 20이지. 그러니까 15 호흡을 사용하고 5는 사채로 나갔지. 그쵸? 그럼 2차는 20만큼 받았어.
그러면 지금 보니까 B에서 2차로 20만큼 보냈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20이라고 하는 걸 사체로 보냈어.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40 플러스 니은이지. 그렇지 않나요? 40 플러스 니은만큼 받은 거고 A는 그러면은 140 플러스 기억 더하기 니은이지. 그쵸? A가 받은 양은 그 양이 100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구할 수 있나요? 기억과 니은 값을? 기억 몇 나와? 600이. 하늘 꼴? 280. 자, 여기가 생산자,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지금 1로 15만큼 나갔고 1로 5만큼 나갔어, 그렇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20만큼 준 거지. 맞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20만큼 나갔고 이쪽으로 2만큼 나갔대. 그럼 얘는 줄 때 이거 다 더한 만큼 준 거니까 40 플러스 2만큼 준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 B의 효율은 10%다 라고 한 걸 봐서 A가 받은 에너지 양 분의 B가 받은 에너지 양은 10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빛이 있고 빛이 줬을 때 나머지 9,900이니? 아니 99만 9천이네. 99만 9천은 나가버리고 일로 간 거는 1000 정도가 되죠. 그쵸? 그럼 결국에 전 용량 단계 에너지양 1000분의 40 플러스 니은이라고 하는 값이 10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계산하면은 400 플러스 10 니은은 1000이 되는 거고 10 니은은 600이 되는 거고 니은은 6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얘가 60이래. 얘가 60이고 그럼 얘는 100만큼 받은 거야. 그쵸? 그럼 생산자는 지금 밑으로 100만큼 보냈으니까 100, 1000만원한테 100 뺐어. 이쪽으로 800만큼 준 거지. 얘가 기억이지. 그치? 맞아? 그러면 기억 빼기 니은 800 빼기 60은 480이 될 수 없죠. 틀렸고 니은 A에서 광합성 일어날 수 있지. 생산자니까. 디귿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보다 낮대. 항상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지금 내가 준 게 그죠? 100만 분의 1000이 되는 거잖아. 생산자의 전 영향 단계는 빛이야. 빛의 에너지는 지금 10만이야. 이거 100만이야. 그쵸? 생산자의 에너지는 1000이야. 100만 분의 1000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가 지금 1000만큼 받았고 1차는 지금 100만큼 받았어.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 1000, 1차의 에너지 효율 100, 1000분의 100이니까 10%다 라고 하는 건 나오지. 그쵸?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죠? 2차였네요. 2차는 지금 뭐야? 1차는 에너지 100 받았고 2차는 에너지 20 받았어. 그렇지?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얘 20%지. 그쵸? 얘 10%고 20%고 작죠? 틀렸고 맞았고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524. 자, 지금 보니까 A라고 하는 게 대기 중에 N2가 NH4 플러스로 가는 과정이다. A가 그러면 질소 고정작용이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C는 탈질산화 작용이 되는 거고요. 가가 뭘까? 분해자. NO3-를 받아가는 아이다. 생산자지. 그러면 B 과정은 생산자에서 지금 B 과정에서 나가 가져갔어. 나는 소비자. 그다음에 다는 생산자한테도 받고 소비자한테도 받는다. 분해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 C는 질소 동화 작용이래. 탈질산화 작용은 이제 NO3-를 얘를 N2로 바꾸는 건 여기서 O를 떼고 N을 붙이는 거야. 근데 O를 3개 떼고 N을 하나 붙인 거지. 그럼 전체적인 원자수가 2개나 줄었지. 그래서 분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는 동화야 이화야? 이화니까 질소 이화 작용이야 이거는. 이렇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 세균과 곰팡이는 다 해족한데 맞죠? 예, 세균 아닌지 알아요. 세균도 맞지. 분해자. 세균 아니라 언제? 저번 주에. 세균은 맞지. 왜냐면 분해자는 모든 걸 다 분해하는 것들이야. 세균, 곰팡이, 그래서 버섯 가능하고요. 근데 안 된다 그랬어?
아, 그거 좀 정정할게요. 세금 가능합니다. 내가 왜 아니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디귿. 뿌리오박테리아는 A에 관여한대. 맞죠? 질소 고정 세균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 원래 얘들은 뒤에 진도 하나 더 있어. 158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통합학 때 했던 거고 생물 다양성의 의미와 보존해야 되는 의미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내신에서 잘 안 나오고 모의고 잘 안 나오고 수능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 읽어보세요. 오케이. 다음 주에 시간 바뀌는 사람은 잊지 말고 바꿔서 오시고. 열심히 놀면 되지 친구들이랑. 아 놀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안녕히 계세요.